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 황혼이혼의 진행자 박주연 변호사입니다. 치열한 삶을 이겨내고 맞은 인생의 황혼기. 여생의 행복한 동행 대신 이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제2의 인생 황혼이혼에서는 황혼의 부부가 왜 이별을 결심하는지, 그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 문제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알아보며 법률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 이혼 조정, 이혼 소송이죠. 이 3가지는 방식, 기간, 감정 소모, 비용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혼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혼을 할지 말지의 결정, 위자료를 얼마로 할지를 결정,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해서 양육비를 얼마를 주고 앞으로 면접교섭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 이렇게 크게 4가지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양육비를 얼마로 할지, 그리고 면접교섭을 어떻게 해야 할지까지 결정해야 하지만,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이런 양육에 관한 사항은 정할 필요가 없고,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 분할, 이렇게 3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협의 이혼을 볼까요? 협의 이혼은 말 그대로 이혼에서의 모든 사항을 협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협의 이혼은 가정법원에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서 이혼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때 함께 제출할 서류는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함께 제출하고,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겠죠. 2사람이 반드시 함께 법원에 가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신청서를 접수하면 숙려기간 후에 이혼의사 확인 기일에 참석하라고 하면서 확인 기일을 지정해 줍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날짜로 기일을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부부는 이 확인 기일에 다시 출석을 해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고, 이 확인서를 가지고 함께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가서 신고까지 마쳐야 이혼이 됩니다. 여기서 위자료나 재산 분할의 문제가 전혀 없죠. 법원에서는 협의이혼을 할 때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에 서로 합의한 합의서가 있으면 첨부하라라고 써져 있지만, 첨부하지 않아도 되고, 첨부하더라도 법원이 그 내용을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이 2사람이 위자료를 어떻게 정했는지, 재산 분할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혼을 하면서 양육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결정했는지만 봅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했는지, 양육비 얼마로 했는지, 면접교섭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2사람이 협의해서 정했는지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2사람이 이혼 의사가 합치했는지만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보통 20, 30년의 혼인 생활을 종료하는 황혼 이혼의 경우가 그렇겠죠. 이혼하기로 했는지 여부만 일치하면 협의 이혼이 가능하죠. 그런데 왜 협의 이혼을 하지 않고 이혼 조정이나 이혼 소송을 하게 되느냐? 서로 이혼은 해서 이혼 의사는 합치하지만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 대한 의사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합의가 안 되면 이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거죠. 협의 이혼을 하고 나서 위자료나 재산 분할만 따로 소송해서 정하는 것으로 진행을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혼한다. 의사가 합치했기 때문에 협의 이혼은 일단 해두고 재산 분할이 서로 합의가 안 되어서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혼 안 된 상태에서 서류상 부부로 유지되고 싶지 않다. 그러니 먼저 이혼 소송은 하겠다. 일단 서류에서 부부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협의 이혼하고 재산 분할에 대해서만 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끝까지 이혼 재산 분할이 정리가 안 되면 부부 사이도 먼저 정리하고 싶지는 않다 하시는 분들은 이혼과 재산 분할을 같이 소송으로 가는 이혼 소송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먼저 협의 이혼만 하고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소송을 하려고 한다면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해서 약정서를 작성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혼 의사는 합치해서 이혼을 하고 위자료는 안 주고 안 받고 재산 분할은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는 남편이 가지고 남편은 아내에게 2억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약정서를 쓰고 일단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고 나니까 아내는 2억만 받는 것이 억울하게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혼은 했지만 나는 2억이 아니라 3억을 달라고 하면서 재산 분할 부분만 다시 정하는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2억만 받기로 약정서를 썼기 때문이죠. 여기서 약정서든 재산 분할 합의서든 재산 분할 각서든 그냥 각서든 서류 제목은 상관없습니다. 협의 이혼을 하고 나서 재산 분할 청구만 따로 소송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재산 분할에 대해서 아무런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 가능한 것이지 이미 서로 약속을 한 것이 있다면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이미 약속을 한 것이 있는데 그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했던 사건은 부부가 협의 이혼을 했고 저는 남편의 소송 대리인이었습니다. 아내도 외도를 했고 남편도 외도를 했는데 그래서 서로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죠. 그리고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함께 살고 있었던 집이 아내 명의였는데 이혼을 해도 그 집에 계속 함께 살면서 각방을 쓰고 각자 서로 사생활에 전혀 터치하거나 관여하지 않고 남편이 아내에게 마치 하숙생처럼 방세와 식비로 매달 200만 원씩을 주고 자녀가 대학교에 진학한 후에는 이제 남편이 방을 빼고 아내는 남편에게 그때 아파트 시세의 50%에 해당하는 돈을 준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혼하자마자 집에서 나가려고 하면 아내가 재산 분할로 돈을 줘야 되는데 아파트를 팔아서 돈을 줄 수도 없고 담보대출을 받아서 돈을 주려고 하니까 애들한테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서 감당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바로 돈을 마련하기는 어렵고 또 남편도 나가서 바로 집을 구해서 살아야 하는데 바로 돈을 받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혼자 살면서 어차피 월세 내고 생활비 쓰고 살아야 되는데 그 돈이면
차라리 함께 살면서 돈을 절약할 수 있고, 또 아내도 애들 교육비도 많이 드니까 양육비만으로는 어려운데 양육비에 추가로 200만 원 하숙비를 받을 수 있으니 차라리 그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 이렇게 나중에 하기로 하고 함께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3년을 살았는데 아내는 이 상황이 편한 거예요. 서로 터치하지 않고 사니까 싸울 일도 없고 하숙비 명목으로 돈을 받으니까 경제적으로도 손해가 없고요. 남편도 불편하지는 않았지만 돌싱이 됐고 새로운 사람이 생겨서 이제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애가 대학교 진학하고 1년이 지났는데도 아내가 돈을 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아파트 시세의 50%를 주기로 약속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집에서 나와서 새 집을 구하고 계속 돈을 달라고 했죠. 그런데 아내는 이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빨리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원래 주던 양육비는 애들이 성년이 되어서 주지 않게 됐고 하숙비로 주던 200만 원도 못 받게 됐으니 생활도 어렵고 또 집도 팔리지 않는데 손해를 보고 이사를 갈 수도 없고 이자도 많이 나오게 되니까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도 받고 싶지 않다. 이런 핑계를 계속 대면서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화가 나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은데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으니까 그 시작하는 데 장애가 되는 거예요. 이때 남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약정서에 따른 이행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산 분할 청구가 아니라 이미 재산 분할로 약정한 것을 그대로 이행하라는 이행 청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사 소송이 아니라 민사 소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렴풋이 이혼하고 2년이 지나면 재산 분할 청구를 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들어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민법 제839조의 2 제3항에서는 재산 분할 청구권은 협의이혼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남편은 협의이혼하고 한 4년 정도가 됐는데 재산 분할 청구권이 소멸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이 이미 정한 약정했던 재산 분할 내용에 따라서 이행 청구를 하는 것은 새롭게 재산 분할을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한 내용을 이행하라는 이행 청구입니다. 두 사람은 이미 약정서를 쓸 때 재산 분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재산 분할 청구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럼 이 규정은 언제 적용되는 것이냐? 아까 이혼 의사는 합치해서 먼저 협의이혼을 해놓고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경우입니다. 재산 분할에 대해서 서로 아무런 약정은 하지 않았고 일단 서로 이혼을 원하니까 이혼을 하고 서류상을 먼저 정리해 놓고 그리고 나서 재산 분할을 정하자라고 해서 협의 이혼 후에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2년 내에 재산 분할 청구를 하지 않으면 재산 분할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저희 사안에서는 그래서 남편이 재산 분할 약정서에 따라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할 수 있었고 이것은 10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에서는 둘이 정한 약정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 약정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드시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공증을 받는 이유는
두 사람이 약정서를 함께 작성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아내가 자기 마음대로 약정서를 작성하고 남편 인감도장이 어디 있는지 아니까 인감도장을 약정서에 날인하고, 또 인감도장을 가지고 위임장을 만들어서 주민센터에 가서 인감증명서까지 발급받아서 약정서에 첨부를 했다. 그럼 외관은 남편과 아내가 합의해서 약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겠죠. 그런데 실은 남편은 이런 약정서가 작성된 줄도 몰랐던 거죠. 나중에 아내가 약정서를 들이밀면서 우리 둘이 이렇게 약속했지 않느냐.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인감도장을 찍고 나한테 부탁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달라고 해서 내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첨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남편은 어떻게 이건 위조되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증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생각보다 이 증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지장을 찍었거나 남편의 필체로 서명한 것이 있으면 아내가 이런 거짓 주장을 할 수 없었겠죠. 이렇게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증을 받는 것입니다. 공증을 받았다는 것은 공증인 앞에 두 사람이 함께 가서 작성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위조했다라는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공증을 받는다고 해서 약정서의 효력이 더 강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어느 한 사람이 위조한 것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증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정서에 반드시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고, 공증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약정서 자체만으로도 효력이 있어서 그대로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정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아까 저희 사안의 부부처럼 그 약정서 내용대로 그대로 이행하라는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새롭게 다시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지를 정하는 소송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말을 바꾸고 이행을 하지 않아도 판결을 받아서 강제 집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협의이혼입니다. 협의이혼은 이렇게 이혼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되고, 그러면 이혼을 할 수 있고, 재산 분할은 자유롭게 협의해서 어떻게 할지 내용을 정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 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재산 분할에 다툼이 있더라도 이혼 자체는 해놓고 재산 분할 청구 소송만 2년 내에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다음으로는 이혼 조정과 이혼 소송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혼 조정과 이혼 소송이 어떻게 다른 것이냐? 이혼 소송은 진흙탕 싸움이라고 하던데, 나는 그렇게까지는 가고 싶지 않다. 깔끔하게 이혼 조정을 하고 싶다. 서로 치부를 드러내면서까지 싸우고 싶지 않아서 이혼 소송보다는 이혼 조정이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혼 조정과 이혼 소송의 차이는 부부가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양보의 여지가 없는 의견 대립 상태인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양보가 가능하면 이혼 조정으로 진행하고, 서로 양보가 불가능하다면 이혼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양보를 해야 하느냐? 또 어느 정도의 양보를 해야 하느냐? 그것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이혼을 원하고 있고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혼을 원하지 않는 배우자는 이혼을 해달라고 하면 순순히 양보해서 이혼을 해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혼 성립 자체에 대해서 서로 양보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니 이혼 조정이 아닌 이혼 소송으로 진행해야겠죠.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는 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애들이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성인이 될 때까지는 이혼 도장까지 찍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성인이 될 때까지는 별거 하되 성인이 되고 나서 이혼하자고 해서 남편이 집을 나와서 3년 정도 별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다른 남성과 교제를 하기도 하고 남편도 다른 여성과 교제를 하기도 해서 서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 정도 지나서 남편은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이긴 하지만 서류상으로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어디 가서 기혼인지 미혼인지 물을 때에도 애매하게 대답하지 않고 대답을 할 수 있고, 또 교제하는 여성도 불안하잖아요. 배우자 있는 사람이 바람을 피우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사실상 이혼 상태에서 교제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그래서 교제하는 여성에게도 이제 그게 예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서류상 부부로 되어 있으면 아무리 사실상 이혼 상태라고 하더라도 아직도 서로에게 뭔가 얽매여 있는 느낌이 들긴 하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협의혼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애가 아직 미성년자니까 성년이 되면 해주겠다. 지금은 못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혼을 하지는 못하고 이혼 조정이나 이혼 소송 중 하나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절차로 진행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당연히 이혼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협의이혼을 해주지 못하겠다고 한 것은 이혼을 하지 않고 싶다는 것인데, 이혼 조정 신청을 했다고 해서 바로 알겠다, 이혼하겠다라고 할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제 의뢰인인 남편은 이혼 조정으로 진행을 해달라는 겁니다. 두 사람은 이혼하기로 하고 별거했고, 별거하면서 서로 다른 사람과 교제도 한 것을 서로 잘 알고 있고, 또 별거한 지 3년이 지났으니 아내도 다시 합칠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다. 아내도 이혼 조정 신청서가 접수된 것을 알면 이제는 어쩔 수 없구나, 그냥 이혼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받아들일 거라는 겁니다. 또 이혼 조정 신청서가 아니라 이혼 소장이 송달이 되면 뭔가 더 적극적으로 시작하는 느낌이라서 오히려 상대방을 더 자극할 것 같기도 하다라는 거죠. 저는 이혼 소송으로 진행을 해서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맞다라고 조언을 했지만 의뢰인이 극구 조정 신청으로 해달라고 해서 결국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제가 맞고 의뢰인이 틀리고 그런 것은 당연히 없습니다. 의뢰인이 오래 함께 살았던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더 잘 알겠죠. 평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뢰인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의뢰인 의견도 무시할 수는 없었지만, 역시 제가 예상했던 대로 아내는 이혼 조정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거부 반응을 보이면서 조정 기일에 오히려 제 의뢰인에게 소리를 지르고 펑펑 울면서 감정적으로 나와서 조정 진행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첫 조정 기일에 아내의 극도의 거부 반응으로 조정을 진행할 수 없었고, 다시 2차 조정 기일을 잡았고 2차 조정 기일까지 조금 더 서로 고민하고 오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조정 신청을 이대로 유지할 것인지 취하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아내도 이미 별거 상태로 지내고 있는 이런 사실상 이혼 상태인데
혼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그냥 이혼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 정도 후에 2차 조정기일을 진행하기로 하고, 한 달이 지나서 2차 조정기일에 출석을 했습니다. 아내는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제 의뢰인인 남편은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제 의뢰인은 여전히 이혼 의사가 100% 그대로였고, 아내 역시 여전히 이혼 의사가 0% 그대로였습니다. 서로 전혀 양보가 되지 않은 상태고요. 서로 의견 차이가 극과 극인이 조율이 될 수가 없었겠죠. 두 사람이 조정위원이 없는 데에서 대화를 하겠다고 해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조정실에서 나와서 법원 복도에서 얘기를 하는데 아내가 펑펑 울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나를 버릴 수가 있느냐. 당신이 다른 사람을 만나니까 당신 마음 편하라고 나도 다른 사람을 만나보려고 했지만 나는 다른 사람과 교제할 생각이 없고 당신과 이혼할 생각도 없다. 애들이 결혼할 때 부모가 이혼했다고 하면 상대방 부모들이 우리 애를 어떻게 보겠느냐. 밖에서 자유롭게 살아도 좋으니 이혼은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 의뢰인은 좀 우유부단한 면이 있기도 하고 아내가 이렇게까지 매달리니 더 세게 나가지를 못하고 고민을 좀 더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3차 조정 기일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아내의 마음이 바뀔 일은 당연히 없고 남편의 결정을 기다리는 의미밖에 아닌 거죠. 남편이 조정 신청을 취하는 것 말고는 아내가 바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3차 조정 기일에 아내는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고 조정은 불성립되어서 본안인 이혼 소송 절차로 회부되었습니다.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하고 7개월 정도가 걸렸고 이혼 소송 변론 기일이 잡기까지 한 3개월 정도가 걸렸으니까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었던 거죠. 이혼 소송 첫 변론 기일에 아내는 출석해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부부 상담을 진행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혼 소송 절차가 진행되면 어느 일방은 이혼을 원하고 어느 일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재판부에서는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이혼 사유가 있는지 판단해서 이혼한다, 이혼 청구를 기각한다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혼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때 부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10회까지는 무료로 진행을 하고 이후에도 더 상담이 필요하면 이때는 사비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보통 10회면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부부 상담을 통해서 이혼을 원했던 배우자도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부 상담에서 상담사는 상담 결과를 보고 상담 결과를 재판부에 보고하고 이혼을 원했던 배우자가 소송을 취하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서 부부 상담을 받도록 해달라고 하더라도 이혼을 원하는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 의사가 완강하고 부부 상담을 하더라도 마음이 변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하면 부부 상담 자체를 강요할 수는 없겠죠. 강제로 데려다 앉혀놓고 얘기를 하도록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 사실상 부부 상담이 어렵고 부부관계 회복의 여지도 없다고 봐야겠죠. 물론 이제 이혼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재판부가 판단해야 할 부분이겠습니다. 어쨌든 부부 상담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겠습니다. 저희 사안에서는 남편은 이혼을 원했고 이혼 의사가 확고했기 때문에 부부 상담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재판부가 부부 상담을 권고했지만 거부했습니다. 아내는 부부 상담을 원했지만 남편이 받지 않는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었겠죠. 그럼 이제 바로 판결을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그 다음으로 거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가사조사라는 것인데요. 이제 가사조사를 통해서 왜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는지, 누구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지, 재산 분할에 있어서 기여도는 어느 정도인지, 양육자로는 누가 더 적합한지를 조사합니다. 보통 소송에서는 이런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서 공방하지만 이혼 소송에서는 가사조사관이 부부와 면담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판사님에게 보고합니다. 각자 뭐라고 진술했는지는 확인할 수 있지만 가사조사관의 의견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사조사를 잘 받는 것도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아무리 변호사가 글로 잘 써내도 정말 마음속 얘기나 진심은 면담을 통해서 가사조사에서 더 잘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가사조사에는 변호사가 함께 참석하지 않고 부부가 함께 참석해서 조사관이 양쪽의 의견을 물어보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가정폭력을 당한 배우자들은 이렇게 대면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정을 얘기를 하면 분리해서 조사를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사조사까지 끝나고 나면 재판이 진행되면서 각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명시하라는 재산 명시 명령에 따라서 재산을 명시하고, 또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하기도 하는 이런 재산을 파악하는 절차가 주를 이루는데요. 물론 양육권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으면 서로 서면으로 양육자로 자신이 지정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주장하고, 또 상대방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의 준비 서면이 오고 갑니다. 부부상담, 가사조사, 재판 절차에서 이제 재산 명시, 재산 분할의 기여도, 양육권에 대한 주장, 반박의 준비 서면이 제출되면서 몇 차례 이렇게 오고 가고 되면 재판부에서도 이제 이 정도면 판단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시점에 변론이 종결이 되고 판결이 나옵니다. 소장이 접수되고 나서 이렇게 부부상담, 가사조사, 재판에서의 서면 공방 절차를 거치고 종결해서 판결이 나오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적어도 1년 6개월, 2년 정도가 걸립니다. 부부 상담 절차만 빼더라도 시간은 많이 단축될 수 있기는 하죠. 부부 상담이 한 2, 3개월 정도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의뢰인은 이혼 조정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데도 조정 신청서를 접수해서 이혼 판결을 받는 데까지 2년이 걸렸습니다. 조정 절차에서 소송 절차로 회부되는 것까지 포함되니까 다른 사안보다 더 오래 걸렸던 거죠. 그럼 처음부터 이혼 소송으로 진행했으면 어땠을까요? 1년 정도가 단축되었겠죠. 조정 불성립되고 소송 절차로 회부되는 시간이 1년 정도 걸렸으니까요. 저희 사안은 결국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이혼 소송으로 진행해도 조정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조정을 하고 싶었던 것이라면 이혼 소송 절차 내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절차적으로는 더 빠를 수 있었겠죠. 저희 의뢰인이 너무 마음이 약해서 아내가 이혼을 해주지 못한다고 하니까 너무 강하게 의견을 표현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아내를 자극할까봐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최대한 부딪히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했던 것인데 이혼 소송을 하면서 감정 소모로 1년이 더 걸리게 된 거죠. 서로 행복하게 이별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모두 상처를 받죠. 아름답고 행복하게 이별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이별하려다 보면 더 제대로 이별을 할 수가 없고 오히려 그 기간만 길어져서 서로 더 긴 시간 고통을 받고 지치는 것 같습니다. 의뢰인도 소송이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오래 걸릴 줄 알았으면 그냥 이혼 조정 신청을 하지 않을 걸 그랬다 하시는데 뭐 다들 시작하기 전에는 모르니까 그랬겠죠. 또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진흙탕 싸움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이혼 조정을 하겠다, 이혼 소송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진흙탕 싸움이란 게 어떤 건가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옛날 일 끄집어내서 너가 잘했느냐, 내가 잘했느냐 시시비비 가리면서 남들이 몰랐으면 하는 집안 내부 일을 다른 사람들한테 다 까발려서 판단받는 게 부끄럽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혼 조정으로 가면서 진흙탕 싸움이 되지 않고 이혼 소송으로 가면서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걸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보의 여지가 있는지에 따라서 이혼 조정이 가능한 건데 부부 의견 차이가 조율의 여지가 전혀 없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을 하더라도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투는 것이 반드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서면으로 공방하기 때문에 재판부만 보는 것이고 또 법원에 사건이 내 사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몇백 건, 몇천 건의 이혼 사건이 있기 때문에 망신을 당하고 부끄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내 법적인 권리를 찾기 위해서 다투는 것이지 법정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협의이혼, 이혼 조정, 이혼 소송을 고민하시면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부 둘 다 이혼을 원한다. 모두 이혼 조건이 다 합치한다. 그러면 협의 이혼. 어느 조건 하나가 합치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대화로 풀 수 있는 정도이다. 그러면 이혼 조정. 서로 의사가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고 대화가 안 된다. 그러면 이혼 소송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상대방 마음을 모르겠다. 대화를 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 경우도 이혼 소송으로 가면 됩니다. 또 상대방 배우자 말이 자꾸 바뀐다. 이 경우도 이혼 소송으로 가면 됩니다. 아예 연락이 안 된다. 이 경우도 이혼 소송으로 가면 됩니다. 이혼 조정을 진행하는 경우 중 하나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들 중에서 빠르게 이혼하고 싶을 때 이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협의 이혼을 하더라도 숙려기간 3개월이 필요하죠.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정확히 3개월 후에 확인 기일이 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순차적으로 기일을 잡아주기 때문에 3개월이 조금 넘어서 한 4개월 정도 후에 잡힙니다. 이혼 조정의 경우에 빠르게 서류를 접수하고 빠른 이혼을 해야 하는 사정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한 달 만에도 조정 기일을 잡아주는 경우가 있고, 서로 모두 협의가 되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이혼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을 하면 화해 공고 결정을 보내줘서 조정 기일 자체도 거치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화해 공고 결정은 받고 나서 2주가 지나야 확정되지만 그래도 한 달 반 정도 만에 이혼이 될 수 있죠. 어떤 방식의 이혼 절차를 이용할지는 상담을 받아보고 가장 효율적이고 목적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혼 조정으로 이혼을 하는 분들이 예전보다 많은 것 같은데, 서로 이혼 의사는 합치하지만 누구 때문에 이혼했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투려고 하지 않고, 또 재산 분할도 맞벌이하는 부부가 많기 때문에 비율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적고, 어떻게 분할하면 나중에 문제없이 분할이 되는지를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 조서로 정하기만 하면 돼서 조금 더 간단한 이혼 조정 절차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또 황혼 이혼의 경우에 20, 30년 정도면 기여도가 보통은 50대 50이고, 또 조금만 찾아보면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혼하면 죄를 짓는 것 같아서 그랬는지 이혼하고자 하는 배우자와 원하지 않는 배우자가 더 치열하게 다퉜지만, 요즘에는 양쪽 다 수긍하는 경향이 많다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혼 조정이 더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랜 시간 고민해서 이혼을 결정하셨다면 어떤 절차를 이용하든지 이혼 후에 좀 더 나은 삶, 좀 더 행복한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하는 것만큼 이혼하는 것도 정말 힘든 과정인데, 그 힘든 과정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했던 사건의 의뢰인들도 이혼을 하고 나서 훨씬 더 밝은 표정으로 지내는 것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참 좋았는데, 이혼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다시 부부관계가 회복돼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면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혼 후에 더 행복한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해온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는 것은 비단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결정을 하시기 전에 진솔한 대화와 진심 어린 이해로 서로를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결심이라면 저희 제2의 인생 황혼이혼이 올바른 선택을 돕는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